오늘 계엄 1년이 됐지만 계엄으로 인해서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후유증도 좀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최근 이제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입 물가도 뛰고 좀 그 여파로 전체 물가 불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좀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좀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의 이런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경기 침체 중에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종전 정부에서 이번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이죠.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오르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 최종 성장률이 1%라고 하니까 아마 후반기에만 해도 거의 1.몇% 후반? 이 정도의 아주 급격한 회복세, 상대적으로 보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에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율 문제도 있고 또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또 일부는 집행 중입니다. 종합 물가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2.1%. 연간화 2.2%. 2.1%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두 분밖에 없는데 두 분 하세요. 그냥. 네. 먼저 김경록 기자 먼저 하시고, 네. 네, 대통령님,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취임 6개월 되시는 시점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여서 회복과 정상화를 자주 언급하셨고, 오늘 내란 청산 의지를 밝히신 것도 그 맥락으로 읽히는데요. 물론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미래의 국정을 설계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이기도 해서 앞으로 6개월은 어떤 방향성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버뜩 생각나서 그런데 어젯밤에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또 할 일은 한다.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성장과 도약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이고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나 과거 청산 또는 비정상의 회복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비중은 계속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갈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어려운 국민에서 인내하고 잘 견뎌주신 덕에 6개월 동안 예상 밖의 성과들을 낸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경제 분야 회복이 상당히 더딜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그렇고 또 각종 심리 지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다 됐죠? 네. 아, 마지막 딱 한 분 그래요? 저희 MBN 손주영 기자 질문 마지막으로 진짜 이동 시간이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몸속 깊숙이 박힌 암 제거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성명에서 말씀하신 이 친위 쿠데타 가담자 심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뭐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 앞서 민주정부 적폐청산 작업이 너무 길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럼 과연 이 친위 세력에 대한 심판의 마무리 시점은 언제 정도로 목표하고 계신지 일단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앞서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 개업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새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키워드나 주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새해 구상은 새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쯤 남았어요. 네, 지금도 고민 중이니까 그 결과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란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은 좀 차원이 다르죠.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을 헤집어서 일종의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그러나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독립기구인 특검 또는 뭐 공수처 또는 국회 이쪽 역할이 현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수사기관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객관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란 발생 1주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빛의 혁명이 시작된 1주년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성숙한 민주 역량, 시민의식,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한가? 설마 저게 남한이 아니라 북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역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2번 놀랐는데 우리가 3번째의 놀라움을 보여줘야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